자, 배관의 마찰 손실. 배관에서 당연히 실제 유체이기 때문에 실제 유체는 뭐가 존재하고 점성이 존재하고 읽어볼게요. 실제 유체가 유동시 흐를 때 뭐의 영향에 의해서 점성의 영향에 의해서 유체 상호관 또는 고체 접촉면 관벽과의 마찰력 즉 전단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이러한 전단력으로 인하여 마찰 손실,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데 다음 식에 의해서 계산이 가능하다. 달시-와이스바흐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바흐. 바하 있죠, 바하. 음악의 아버지 하는 거예요, 바흐. 이게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바흐 이렇게 읽어요. 달시-와이스바흐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달시. 그냥 달시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시 사람 이름입니다. 자, 이 달시는 언제 쓰냐면 볼게요. 자, 길고 곧은 직관에서 유체의 흐름이 뭐일 때, 정상류일 때 마찰 손실 수도를 계산하는데 이용되는 식으로 이 보세요. 측류나 난류 모두 적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하겐 포아젤은 어디에만 적용 가능하고 측류에만 적용 가능하고 되죠. 이 달시-와이스바흐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측류와 난류 그리고 어디에서 사용을 하냐면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 수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식이 달시입니다. 자, 측류, 난류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달시 이퀘이션은요. 앞에 있는 우리가 하겐 포아젤이라든가 우리 뒤에 배울 윌리엄스 식 같은 경우에는요. 실기 시험에 잘 나오는데 필기 시험에는 90%가 이 달시를 씁니다. 그래서 달시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볼게요. 달시가 어떤 식이냐면요. 달시가 이 식입니다. 자, HL 하는 건데요. 우리 H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수두의 수두. 단위가 뭘까요? 단위가 미터겠죠. 단위는 미터예요. 단위는 미터가 되고요. 단위는 미터가 되고요. 수두 하는 거예요. 수두 그죠? 안 보이는 모양이네. 요거는요. 단위가 미터예요. 미터. 손실 수두 하는 거예요. HL. 우리 앞에서 뭐 배웠냐면은요. 베르누이 방정식 배웠죠. 그러면 감마분의 P 압력 수두에다가 2G분의 U의 제곱 속도 수두에다가 Z 뭐 H를 써도 되고요. 위치 수두는 뭐 하더라? 일정하더라. 그죠? 맞아요. 그래서 모든 수두를 대했더니 요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이 수두니까 단위가 미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는 비점성이고요. 비압축성이고요. 기억나죠? 그죠? 그 다음에 정상류일 때 그러면 점성이 없잖아. 비점성이라고요. 점성이 없기 때문에 마찰 손실이 없단 말이에요.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 유체는 어떻다고요? 실제 유체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점성 유체이기 때문에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더해줘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실제 유체가 되면은 여기다 HL을 더해줘야 된다고. 뭘 더해준다고요? HL을 더해줘야 된다고요. 되죠? 실제 유체에서는요, 마찰 손실 수두를 넣어줘야 돼요. 그때 쓰는 식이 이거라고요. HL. 뭐요? 달시를 쓴다고요. 물론 뭘 써도 돼요? 뭘 써도 돼요? 위에 있는 우리 하겐 포아젤을 써도 돼요. 하겐 포아젤. 측류일 경우에. 되죠? 쓰라 그러면 쓰라고 하는 걸 쓰면 돼요. 그때 HL은 우리가 H는 그러고 120 있었죠, 그죠? 128 μL분의 있었죠, 그죠? 있잖아요. 감마, 그죠? 밑에 감마도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 식을 쓴단 말이에요. 저는 그 식 못 외웁니다. 뭐만 외워요? Umax만 외우고 있다고요. 나올 때마다 식을 유도하시면 돼요. 식을 외우는 순간에 머리 터집니다. 이거 HL이에요, HL. 근데 이 HL이, 볼게요. 이 HL이
손실수도의 손실수도. 손실수도인데 손실수도는 관마찰계수라고 하는 게 F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관마찰계수가 나오는 순간에 이거는 다시 쓰는구나 아시면 됩니다. 관마찰계수. 관의 마찰계수예요. 마찰계수. 이 관은 얼마 정도의 마찰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F 이렇게 씁니다. 스몰 f를 씁니다. F에다가 관의 직경분의 길이 곱하기 속도수도를 씁니다. 이 속도수도죠? 뒤에 속도수도. 속도수도에다가 관마찰계수 곱하고요. 얼마만큼 마찰이 있냐 그 이야기거든. 그럼 보세요. 관이 길면 길수록 마찰 손실수도는 커지겠죠. 그죠? 그럼 그만큼 지나가야 되는 관이 많잖아요. 관벽이 많잖아. 그럼 길이가 길면 길수록 어때요? 길면 길수록 마찰은 커질 거예요. 그럼 직경이 겁나 커요. 직경이 이런 직경이 있고요. 요런 직경이 있다 그러면은 마찰은 얘가 훨씬 크겠죠. 그죠? 작은 데를 유체가 지나가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직경이 크면 클수록 손실수도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HL은 마찰계수. 그죠? 맞아요. 마찰계수 F에다가 L과 D를 쓰는데 D분의 L. 그리고 속도수도예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마찰 손실수도는 커져요. 그래서 속도수도 앞에 F의 D분의 L이라고요. 이 식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식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식입니다, 이 식. 되죠? F, D분의 L, 2G분의 U의 제곱입니다. 그죠? 이 식은 반드시 외웁니다. 저는 식 두 개 중에 하나만 외우고 싶은데요. 그러면 달시를 외워야 됩니다. 물론 하겐도 외워야 되지만 이 식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식이에요. 자, 위 식에서 보듯이 손실수도는 배관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마찰 손실수도는 커지고요.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식에 다 나와 있잖아요. 직경에 반비례한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럼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식을 외우고 있으면 되잖아. 그죠? 마찰 개수에 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고 속도 제곱에 비례하고 직경에 반비례하네. 식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되죠? 겁나 중요한 식입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이 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뭐가 났어요? 마찰 개수는 F는 0.03이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죠? 마찰 개수가 나왔어. 마찰 개수가 나왔으면 이건 뭐로 풀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달시 와이즈바흐 식으로 풀으라고요. 달시 식으로 풀으라고요. 달시 식으로. 그러면 물어본 게 뭐예요? 압력 강화를 물어봤네. 델타 P를 물어봤네. 그죠? 그러면 F 풀어볼게요. HL은 F 곱하기 D분의 L 2G분의 U의 제곱이에요. 근데 땡큐. 속도를 그냥 줬네요. 그럼 F는 얼마야? 0.03. T가 얼만데? 직경이 7.5cm니까 0.075분의 됩니까? 0.075분의 L은 얼마예요? 200m래? 200m. 2 곱하기 9.8분의 3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이거 계산하면. 그럼 36.73m가 나왔어요. 그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야? 손실수도죠. 맞아요. 근데 물어본 게 뭐야? 압력 강화를 물어봤잖아. 그죠? 압력 강화를 물어봤잖아요. 압력 강화를. 그런데 킬로그램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인데 지금 이거 안 논다 그랬죠? 만약 이거를 내가 킬로파스칼이라고 물어봤다 그래볼게요. 킬로파스칼. 그러면 P는 감마 H네. 맞아요. 그잖아요. P는 감마 H 아니에요. 근데 킬로파스칼이니까 감마 얼마 쓰면 돼? 9.8 킬로 뉴턴 퍼 미터 삼성 곱하기 얼마? 36.73.
그죠? 그럼 360kPa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맞아요. 36.73 곱하기 9.8 하면 359.95, 360 나왔네요. 맞아요. 킬로그램 force per centimeter 제곱 이걸 우리 몰라도 됩니다. 시험 안 놉니다. 이런 거는 이 책이 옛날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마찰계수가 딱 나오는 순간에 이 달시구나 이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볼게요. 자, 밑에 중요한 거 있네요. 참고 모든 유체에 적용 가능한 식이다. 달시 와이스바흐 그죠? 물에 적용할 수 있는 게 하겐 윌리엄스 식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하겐 윌리엄스 식은요. 하겐 윌리엄스 식은 제가 설명은 해드릴 건데 필기시험에는 안 놉니다. 필기시험에는 안 놉니다. 필기시험에는 안 나와요. 간혹 가다가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요.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안 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논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디에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은 실기시험에 겁나 많이 나옵니다. 실기시험에 나오면 다 이게 나옵니다. 하겐 윌리엄스식. 되죠? 얘도 뭐 계산하는 거냐면요. 이 손실수도 계산하는 겁니다. 손실수도. 정확하게는 압력 강화. 얼마나 압력이 강합니까? 마찰, 점성에 의해서, 전다 능력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실기시험에 나옵니다. 실기시험에 나오는데, 요 델타 P가 킬로그램 force per centimeter 제곱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요게 아니고요. 이 식은 킬로그램 force per centimeter 제곱에 대한 식이고요. 실제식은 이겁니다. 델타 PM은, 이 M이라 쓰는 거는 1m 당입니다. 1m당 압력 강하 그 이야기예요. 1m당. 그러니까 배관이 100m가 있다 그러면 20 곱한다. 20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100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0.5m다 배관이. 그럼 이거는 1m에 대한 거니까 이거 계산하고 난 다음에 0.5를 곱해주면 돼요. 되죠? 요거는요. 6.02 곱하기 10의 4승 C의 1.85 D의 4.87 Q의 1.85 그죠? 그러면 이게 미터를 내가 지워버리면은 곱하기 주어진 거리 L 해주면 돼요. 배관의 길이 L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요때 Q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라고요? 유량입니다. 유량. 뭐라고요? 유량. 근데 이때 유량은 단위를 리터 퍼 민을 씁니다. 리터 퍼 민을 씁니다. 계산하면 델타 P는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메가파스칼.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실기시험에 할 때 그때 하세요. C는 조도라고 하는 거예요. 조도. 뭐라고요? 조도. 관의 거칠기 정도입니다. 관이 뭐 이렇게 우둘투둘 하면은 마찰 손실이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관, 압력용 탄소 강간, 그죠? 그죠? 합성 수지관, 주철관, 관들이 종류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콘크리트 관이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각마다 거칠기 정도를 나타내는 C 값을 주게 돼 있어요. 보통 100이나 120을 보통 줍니다. 거칠음 계수라 그러는 조도입니다. 이 D는요, 관의 직경이에요. 근데 이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랑 좀 다르죠, 그죠? 요게 하겐 윌리엄스식이에요. 요 식은요, 소방에서만 씁니다. 이는 유체가 뭐일 때만 적용 가능하냐면 물일 때. 그럼 물 사용하는 게 뭐예요? 우리 배관 중에 스프링쿨러, 그죠? 소하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때 이게 하겐 윌리엄스식을 쓴다고요. 근데 필기에는 이게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필기에는 안 나옵니다. 10년치 제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최근 10년 내에 시험 안 나왔다고요. 물론 2020년 문제는 제가 안 풀어봐서 모릅니다만 19년까지는 풀어봤는데 하겐 윌리엄스 지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배관을 지나갈 때 이게 압력 강하입니다. 압력 강하. 그래서 요 식은 머릿속에서 지우시고요.
킬로그램 force per centimeter 제곱이니까 이걸 뭘로 바꾼다고요? 메가파스칼. 뭘로 바꿨을 때? 메가파스칼로 바꿨을 때 요 식이 된다. 단위가 요렇더라. 실기할 때 그때 제가 만약에 실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겐 윌리엄식은 이런 게 있구나. 그죠? 오로지 물에만 적용되는 식입니다. 이 하겐 윌리엄스 식입니다. 되죠?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식은 딱 두 개밖에 없죠. 그죠? 손실 수도 계산하는 식이 우리 앞에서 배울 때 그 베르누이 방정식에 적용 가능한 식이에요. 근데 그때 그 베르누이의 실제 유체의 그 압력 수도, 속도 수도, 위치 수도 뒤에 붙는 손실 수두가 사용할 수 있는 게 하겐 포아젤하고요, 달시 와이스버그 요식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죠? 하겐 윌리엄스식은 실기 시험에 겁나 많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죽으라고 외우세요. 자, 문제 보면은요. 수평 배관의 길이가 25m이고 직경이 40mm인 배관의 유량이 40L/min으로 흐른다고 하면 이때 배관의 손실 압력은 얼마입니까? 단 조도는 110이고 하겐 윌리엄스식을 이용하세요 그랬는데 풀어보고 싶은 사람 풀어보세요. 하겐 윌리엄스식 쓰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6.02 곱하기 10의 4승에 그죠? 손실수도 이거 메가파스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C에 1.85, D에 4.87, Q에 1.85 곱하기 L 해주시면 돼요. 근데 길이가 25m니까 나중에 25를 계산해 주잖아요. 뒤에. 그죠? 이건 단위 길이당이니까 뒤에 곱하기를 해줬잖아요. 25 이러고.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필기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 그러고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요 관련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까먹지는 마시고요. 하겐 윌리엄스식이 있구나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두 번에 관마찰 계수라고 나와있죠. 그죠? 프릭션 코에피션트라고 해가지고 관마찰 계수. 자, 관마찰 계수는 볼게요. 관마찰 계수, 마찰 계수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해 내냐면요. 관마찰 계수도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놈의 관마찰 계수가 얼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상대 조도가 뭐라 그랬어요? 그치름 정도라 그랬죠. 배관에. 그침이 크면 클수록 마찰 계수는 커지겠죠. 그리고 레이놀드 수로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레이놀드 수로 나타내는데 이게 무디스 선도 다이어그램이라 그래가지고 표가 있어요. 표가. 그래서 상대 조도가 얼마고 유체의 레이놀드 수가 얼마고 그래서 두 개를 선을 연결하면 이게 곡선이 여러 개가 있어요. 곡선이. 이렇게 표가 있어요.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얼마고 요게 얼마일 때 얘가 얼마구나 그러고 요게 얼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이 무디스 선이 무디선도가 있어요. 무디선도가 무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보고 얘 관마찰 계수가 얼마구나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상대 조도하고 레이놀드 수의 함수로 나타나는데 볼게요. 자, 3번 난류 흐름일 경우 요거는 시험에 안 놉니다. 난류 흐름일 경우는 시험에 안 놉니다. 자, 관마찰 계수를 볼게요. 만약에 관마찰 계수를 안 줬어. 주어지지 않고요. 자, 시험 문제에 관마찰 계수를 주어지지 않고요. 뭘 주냐면요. 절대 점성 계수를 줍니다. 절대 점성 계수를 주고요. 유량이나 속도를 주고요. 관지름을 줍니다. 자, 요렇게 딱 줘요. 절대 점성 계수를 주고요. 유량이나 속도를 주고 지름을 줘요. 관지름을 줘. 그리고 손실 수도 계산하세요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요 절대점성 계수하고 유량이나 유속이나 지름을 가지고 뭘 계산하냐면요. 이 레이놀즈 수를 계산합니다. 레이놀즈 수를 계산합니다. 레이놀즈 수는 절대점성 계수분의 D 곱하기 유속 곱하기 밀도죠. 그죠? 요거를 계산한 다음에, 자, 계산한 다음에요. 이 순서입니다. 요 계산한 다음에, 만약에 Q를 주면 Q는 AU에서 이 U를 계산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레이놀즈 수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레이놀즈 수가 나오면은, 자, 레이놀즈 수분의 64한계 관마찰 계수입니다. 뭐일 때요? 층류일 때. 자, 레이놀즈 수분의 64한계 관마찰 계수예요. 자,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어디 갔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네요. 1번에 있네요. 1번에. 자, 관마찰 계수 1번 층류 흐름일 때, 그러니까 레이놀즈 수가 2100 이하일 때, 자, 관마찰 계수는 레이놀즈 수만의 함수이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인계 영역의 흐름인데요. 어차피 이것도 관마찰 계수 무디서 선도로 계산하는데, 이거 임계나 난류 같은 경우에는 무디 선도로 계산하고요. 층류 흐름일 때는 요거로 계산합니다. 자, 관마찰 계수는 요거 외웁니다. 레이놀즈 수분의 얼마라고요? 64. 레이놀즈 수분의 64로 관마찰 계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집어넣고 푸냐면 달시에다 집어넣고 풉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되죠? 2번 같은 경우도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는데요. 요거는 뭐 무디선도를 지금까지 다이어그램을 준 적은 없습니다. 저 관리사 시험이나 기술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무디선도를 주고 풀으라고 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긴 한 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옛날에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다 주어져요. 주어지고 이 층류 흐름일 때는 관마찰 계수는 레이놀즈 수만의 함수이고요. 자, 요것도 하나 기억합니다. 상대 조도와 레이놀즈 수의 함수인 것도 있는데요. 자, 층류일 때는 관마찰 계수는 레이놀즈 수만의 함수로 나타나고요. 층류일 때는 관마찰 계수는 레이놀즈 수분의 얼마로 나타난다? 64로 나타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기억합니다. 자, 그래놓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봐요. 자, 지름이 150mm인 원간의 비중이 0.85 동점성 계수가 1.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미터 제곱 퍼 세크인 기름이 0.01 미터 3성 퍼 세크의 유량으로 흐르고 있다. 이때 관마찰 계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관마찰 계수가 딱 나왔는데 F는 레이놀즈 수분의 64인데 이 레이놀즈 수를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레이놀즈 수는 여기 보니까 동점성 계수도 있고요. 비중도 있고요. 비중은 필요 없죠. 동점성 계수 줬으니까. 그 다음에 유량을 줬어. 그럼 유량으로도 우리 뭐 계산하면 돼요? 유속 계산하면 되죠. 그죠? 그럼 일단 유속 계산하려면요. Q는 AU니까. 자, Q는 0.01은 미터 3성 퍼 세컨니까요. 자,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은 이 15cm니까 0.15의 제곱 곱하기 속도 됩니까? 그럼 속도는 0.01 곱하기 4 분모에 있는 거는 분자로 올라오고요. 0.15의 제곱 요거 계산하면 되죠. 그죠? 요거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유속이 얼마나 나와요? 0.566m/s 나왔네요. 0.566 그죠? 미터 퍼 세컨. 이 계산기로 뜨리면 나옵니다. 그럼 레이놀즈 수 계산해요. 레이놀즈 수는 동점성 계수분의 1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DU잖아요. 그죠? 맞아요. 레이놀즈 수는 동점성 계수분의 DU고요. 절대점성 계수분의 DU로 비중 줬다고 어떻게든 비중 쓸라 그러지 마세요.
되죠? 이 동점성 계수를 줬기 때문에 이걸 쓰면 되잖아요. 그죠? 굳이 이거를 이거로 만든 다음에 또 이거 집어넣고 계산하지 마세요. 제발. 그죠? 비중이 0.85니까 850 곱하기 1.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해서 이거 계산한 다음에 여기 집어넣고 다시 또 이게 나누고 그러면 또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짓은 하지 마시고요. 그럼 분의 du니까요. d는 얼마? 0.15 곱하기 속도 0.566 요 계산하니까 638.63 이렇게 나오네요. 요거 나오니까 그럼 F는 레이놀즈 수분의 64니까 638.63을 밑에 집어넣고 계산하니까 0.1 정도 나오네. 상당히 크네. 그죠? 0.1이다. 그죠? 레이놀즈 수로 계산했더니 레이놀즈 수가 얼마 나냐면 638 났어요. 그럼 얘는 2100보다 작죠? 그럼 층류 맞네. 그럼 이거 써도 되겠네. 이런 거죠. 그죠? 그죠? 이 2100보다 컸는데 이걸 쓰라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잘못된 거죠? 되죠? 자, 우리가 관마찰 계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죠? 달시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HL은 F D분의 L 2G분의 U의 제곱이고요. 요 F는요. 요 F는 이 관마찰 계수라고 하는 것은 층류일 때 레이놀즈 수분의 64로 나타낸다. 그래서 관마찰 계수를 안 주고 점성 계수를 준다거나 할 때 요거를 달시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되죠? 그 F는 층류일 때는 오로지 레이놀즈 수의 함수고 인계일 때는 뭐라고요? 상대 조도와 레이놀드 수의 함수로 나타나고 뭐 이런 이야기 있었죠. 그죠? 이것도 기억을 합니다. 되죠? 나중에 이런 문제 풀면서 자꾸 이거를 상기를 시켜 드릴 테니까 볼게요. 자, 수력 반경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수력 반경이 뭐냐면요. 우리 우리가 손실수두를 계산할 때요. 손실수도 HL을 계산할 때 쓰는 식이 첫 번째가 오로지 뭐일 때 층류일 때 쓰는 게 뭐예요? 하겐 포화젤 그죠? 그때 U 에브리지는 32 mu L분의 델타 P D의 제곱이고 그죠? 맞아요. 두 번째 층류나 난류일 때 사용하는 식이 우리 달시 식이었죠. 그죠? 달시 식이요. 와이스바흐 그죠? 달시 식을 쓰는데 이 달시 식은 HL은 F의 D분의 L의 2G분의 U의 제곱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하겐 포화젤 식하고 이 달시 식 두 개밖에 없다고요. 근데 실질적인 유체역학은요. 이 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식이 종류별로 많이 있는데 여러분 소방이고 오로지 물과 관련된 것들, 배관과 관련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식이 딱 이렇게 두 개나 세 개. 그죠? 맞아요. 그리고 물에만 적용되는 게 우리 하겐 윌리엄스 식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겐 윌리엄스 식은 실기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그럼 이 식이 두 개밖에 없는데 식 두 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 D라는 놈입니다. D. 요 D라는 놈이에요. D. 이 식에서 만드는 D는요. 관이 무슨 관일 때? 원형관일 때. 무슨 관일 때요? 원형관일 때. 원형관일 때는 모든 면에서 다 이게 지름이 일정하죠. 그죠? 그게 원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D가 지름이라고요. 그죠? D가 뭐라고요? 지름이야. 지름인데 우리 모든 배관을 다 뭘로 쓸 수는 없어요. 원형관을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형관을 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원형관 이외의 관이나 덕트 공사 같은 거 할 때, 덕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재연 설비할 때 덕트를 보통 사각형 덕트를 보통 많이 씁니다.
우리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지하 주차장 같은 데 보면 하늘을 이렇게 천장을 딱 쳐다보면요. 그죠? 이게 광 같은 게 쭉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팬 같은 게 있어요. 송풍 팬 같은 게 있어요. 배기 덕트 뭐 이게 뭐 덕트들이 있거든요. 그럼 연기 같은 거를 어떻게 연기 같은 거를 저 화재 났을 때 그 관을 통해서 밖으로 다 빼내는 거예요. 아니면 송풍 배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신선한 공기를 밖으로부터 이렇게 공급해 주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전실이 있다 그러면 전실은 그 외부 그 실보다는 뭐 해야 돼요? 압력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압력이 높아야 압력이 높으니까 뭐가 못 들어와요? 바깥에서 연기가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피난처로서 전실을 만들어 놔요. 계단실 옆에다 보통 전실 같은 걸 보통 만들어 놓는데 그때는 외부에서 공기를 집어넣어서 압을 높여놔야 돼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덕트거든요. 덕트. 원형 덕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설치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저 알루미늄 판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놔요. 그럼 이때에 우리가 마찰 손실 수도를 계산하려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하겐포화젤이나 아니면 달시나 이런 식을 가지고 이렇게 마찰 계수를 계산해야 되고 그죠? 또 뭐도 계산해야 되냐면 손실 수도도 계산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관 외에 다른 관이나 덕트 같은 게 있을 때 이 식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달시나 하겐포화젤 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달시나 하겐포화젤 식은 다 D인데 이 D라고 하는 놈은 무슨 관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형관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게 사각형이래. 삼각형이래. 그죠? 그럴 때 이 하겐식이나 달시식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수력 반경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이 수력 반경이 뭔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 수력 반경을 우리가 RH라 그럽니다. R은 레디어스고요. H는 이 하이드롤릭이라고 나와있죠. 그죠? 이게 수력이라는 말이에요. 레디어스. 그러니까 RH라고 씁니다. 뭐라 쓴다고요? RH. 그죠? 하이드롤릭 레디어스. 그래서 RH라고 씁니다. RH라고 씁니다. 쓰고요. 요거는요. 접수 길이분의 말이 어려워요. 접수 길이분의 단면적입니다. 이 단면적은 유체가 지나가는 단면적이에요. 유체가 지나가는 단면적. 유동 단면적이라 그러죠. 접수 길이분의 단면적인데요. 이 볼게요. 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볼게요. 만약에 덕트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한 변의 길이가 다 그러면 A네. 다 A네. 다 A네. 그죠? 요랬을 때 수력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접수 길이 그러니까 유체가 지나가는 면의 길이에요. 그러면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이 아니에요. 요 길이. 그죠?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아니에요. 그럼 그 길이가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예요. 그죠? 수력 반경 계산하는 식입니다. 되죠?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분의 요 지나가는 요 면의 면적이에요. 그럼 A 제곱이네. 이 맞아요. 요게 수력 반경이라고요. 그러면 4A분의 어떻게 돼요? A 제곱되네. 그럼 4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수력 반경이라고요. 이게 수력 반경. 그럼 수력 직경은요? 수력 직경. DH라고 쓰면 되겠네. 그죠? 하이드롤릭 다이아미터. 그래서 DH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수력 반경의 몇 배? 2배. 반지름 2배가 지름 아니에요. 그죠? 지름의 반이 반지름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수력 반경을 RH라 그러면은 우리가 달시식이나 하겐식을 쓸 때는 D를 쓰잖아. D. 그럼 수력 직경을 쓰면 안 되고요. 자, D라고 하는 우리 하겐이나 달시식에 쓰는 D가 되려면요. 자, 수력 반경의 몇 배를 해주냐면 4배를 해줍니다. 수력 반경의 몇 배? 몇 배요? 4배. 수력 반경의 몇 배? 4배. 시계는 수력 반경의 몇 배를 쓴다고요? 4배 쓴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4RH라고 나온다고요. FD분의 L, 2G분의 U의 제곱에서 우리 계산한 수력 반경의 몇 배 쓴다고? 4배. 시험 문제 수력 반경 계산하세요? 수력 직경 계산하세요? 아니면
뭐 어떤 손실수두를 달시식을 써서 계산하세요. 이렇게 놓으면요. 첫 번째 수력 반경은 접수 길이분의 단면적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령 직경은 우리 계산한 요 반경의 2배를 해주시면 되고요. D를 계산해가지고 식에다 집어넣고 계산할 때는 몇 배를 해주시면 돼? 4배를 해주시면 돼요. 봐요. 만약에 관이 요런 관이 있다 그래 볼게요.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 애가 있어요. 2와 3이 있어요. 수력 반경 계산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수력 반경 계산하세요.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분의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 되죠? 밑에는 미터고요. 위에는 미터 제곱 아니에요. 그럼 10분의 얼마? 6. 그럼 0.6 미터, 0.6m 얘가 뭔데요? 수력 반경. 그럼 수령 직경은 1.2m. 그럼 D는 우리 이 식에 집어넣는 D는 요거의 몇 배? 4배. 그럼 2.4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와 3이니까 중간쯤 되네. 그러면 얘는 원형으로 따졌을 때 지름 얼마짜리랑 같은 마찰 손실 수두를 가진다. 2.4m랑 같은 마찰 손실 수두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죠? 봐요. 만약에 이 수력 반경을 원을 가지고 해볼게. 원을 뭐 굳이 수력 반경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봐요. 자, 원이 있어요. 이 지름이 D야. 되죠? 수력 반경 계산하세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4분의 D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오케이. 수력 반경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이 관으로 물이 지나가니까 물이 접촉하는 요 면, 접수면, 접수. 물이 접하는 길이 그 이야기잖아요. 이게 접수. 그죠? 접수처 할 때 그 접수가 아니고 물이 접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이 원주 아니에요. 그럼 파이 D. 맞아요. 얘 단면적은요. 4분의 파이 D의 제곱. 그죠? 그럼 4분의 D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수력 반경, 수력 직경은 2분의 D. 되죠? 원래 길이는 D. 몇 배 해주면 돼요? 왜? 4배 해주면 된다고요. 있잖아. D는 4분의 RH. 기억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수력 반경이라고. 단면이 사각형인 관에 수력 반경 나오죠? 가로 곱하기 2, 세로 곱하기 2. 되죠? 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되죠? 아까 우리 했어요. 그죠? 자, 3번. 단면이 동심 이중 간의 수력 반경 계산하세요.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봐요. 관이 이중으로 돼 있어. 바깥쪽 지름이 라지 D고요. 안쪽이 스몰 D예요. 됩니까? 그러니까 얘가 라지 D고요. 요 안쪽이 스몰 D예요.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물이 어디로 지나가냐면요. 요 큰 관과 작은 관 사이를 지나다닐 거예요. 물이. 배관 가운데는 이렇게 조그만한 이게 관이 하나가 있어요. 관을 집어넣어가지고 물이 요쪽으로만 흐르게끔 하는 그런 관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단면이 동심 이중관인 수력 반경 계산하세요. 그랬잖아. 그럼 봐요. 이렇게 됐을 때 접수가 뭔데요? 물이 접하는 면, 그죠? 둘레죠. 접수 길이니까, 그죠? 그럼 접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접수 길이가 물이 어디와 어디를 만나요? 물이 이 면도 만나고, 그죠? 이 면도 만나고, 이 면도 만나죠? 물이. 맞아요.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두 개를 더해주면 되죠? 더해주라 그랬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파이 D 얘죠. 요 바깥쪽 안쪽은요. 파이 스몰 D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단면적이잖아. 단면적은 뭐예요? 전체 큰 원의 단면적에서 요 작은 면의 단면적을 빼주면 되죠. 이제 빗금친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려면은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주면 되죠. 그렇잖아요. 큰 원 이만큼에서 조그만 원을 이만큼을 빼주면 여기 가운데가 뻥 뚫려가지고 그죠?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이거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4분의 파이 큰 원에서 4분의 파이 조그만 원을 빼주면 되죠. 맞아요. 그죠? 그럼요, 파이 묶으면 d 플러스 d 스몰 d가 되고요. 4분의 파이 묶으면 스몰 라지 d에서 스몰 d 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런데 이 제곱 마이너스 스몰 이거 제곱은 인수분해하면 d 플러스 d d 마이너스 d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d 플러스 d와 요 d 플러스 d가 없어지니까 누가 돼요? 4분의 d 마이너스 d 요게 수력 반경이라고요. 되죠? 그럼 실제는 얼마 쓰면 돼? 실제 우리 그 시계에다 집어넣고 풀 때는 요거에 몇 배를 집어넣으면 돼? 4배. 그러니까 d 마이너스 d 이거 쓰면 된다고요. 되죠? 이 됩니까? 이거 수력 반경이에요. 수력 반경. 되죠? 나 볼게요, 이제. 자, 4번. 자, 부차적 손실이 있는데요. 부차적 손실.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볼게요. 자, 우리 이거 손실수도 있죠. 손실수도. 손실수도는 우리 크게 주 손실이 있고요. 부 손실이 있습니다. 이 메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메인. 기본이 되는 거. 그러니까 메이저 그래도 되고요. 그거는 마이너 그러면 돼요. 마이너. 그러니까 손실이 대부분의 손실은 어디서 일어나고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손실은 뭐냐? 우리 그 계산할 때요. 우리 앞에 하겐 포아젤이나 달시식 쓸 때 그 HL 있잖아요. 그 HL은 주 손실이거든요. 주 손실은 우리 직관의 유체가 흐를 때 어디에요? 직관. 이 관이 어떻게 되어 있을 때 요렇게 관이 어떻게 되어 있을 때 직선으로 되어 있을 때 관이 직선으로 되어 있을 때 되죠? 요거는 우리 하겐이나 달시를 써가지고 직관일 때 뭐일 때요? 직관일 때를 우리가 주손실이라 그럽니다. 주손실. 그러면 부차적 손실은요? 직관이 아닐 때 이 됩니까? 뭐가 아닐 때요? 직관이 아닐 때. 근데 직관이 아닐 때는 어떤 게 있냐면요. 볼게요. 직관이 아닐 때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관과 관을 요렇게 직각으로 연결을 해요. 이 직각으로. 그럼 여기다가 요런 놈을 요렇게 요런 놈을 요렇게 연결하죠. 요렇게. 요 관과 요 관 사이를 요렇게 직각으로 연결하는 거.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이거를 우리 엘보라 그러죠. 이 엘보. 이게 엘보 안에 엘보. 그죠? 엘보에서 뭐가 일어나요? 부차적 손실이 일어난다고. 엘보. 아니면은 관이 요렇게 있는데 관이 여기 있는데 우리 관에다가 요런 놈을 요렇게 관을 요렇게 연결할 때 요 스프링쿨러 보통 만들 때 엘보 많이 씁니다. 옥내 수화전이나 이렇게 만들 때요. 배관을 이렇게 올릴 때요. 배관을 만들 때 배관을 요렇게 설치를 할 때요. 이걸 우리 T라 그럽니다. T. 엘보 T 이 됩니까? 그죠? 아니면은 개폐 밸브 이런 거 있잖아요. 개폐 밸브 같은 거 이런 거요. 개폐 밸브 이런 거. 그죠? 밸브. 그러니까 주 손실은 뭐예요? 오로지 뭐에 의해서만 유체가 흐를 때 직관의 유체가 흐를 때를 주 손실이라고 이게 메이저라 그래요. 메인 메이저 러스라 그래요. 직관. 그 외를 우리가 부차적 손실이라고 합니다. 부차적. 대표적인 게 우리 엘보, 티 이런 거요. 엘보, 티, 밸브, 개폐 밸브, 밸브들요. 앵글 밸브들 있죠. 그죠? 그죠? 아니면 또 뭐가 있냐면요.
관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관이 갑자기 이렇게 축소를 이렇게 하거나 급격한 축소 아니면은요 갑자기 급격하게 어떻게 해요? 급격하게 어떻게 확대가 될 때 뭐가 관이 갑자기 축소가 될 때 막 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은 부차적 손실이 생긴다고요. 확대가 되면 갑자기 확대가 되면서 그죠? 이 손실이 생기거든요. 급격한 축소나 확대. 그죠? 이게 이 단면의 변화 그 이야기죠. 단면의 변화. 급격한 축소나 확대가 일어날 때 곡간부 이게 관이 직관이 아니고 요렇게 관을 요렇게 휘었을 때 요렇게 그죠? 맞아요. 관을 요렇게 휘었을 때 곡간부, 밸브, 개폐 밸브, 앵글 밸브 이런 거요. 글로브 밸브 이런 거요. 엘보 90도로 꺾었을 때 T 그죠? 분기시킬 때 안에 그죠? 같은 뭐요? 관 부속물에 의한 마찰 손실이 발생할 때를 직관 이외에 발생한 게요. 어디에? 직관 이외에 발생하는 마찰 손실을 부차적 손실이라. 시험에 이렇게 다음 중 부차적 손실이 아닌 것은 그리고 보기에 직관에 의한 손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직관에 의한 손실은 뭐라고요? 주 손실이라고요. 주 손실. 되죠? 주요 손실, major loss. 그죠? main loss.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죠? 그럼 직관이 아닌 급격한 확대나 축소, 곡간부, 밸브, 엘보, T 같은 관 부속물, 그죠? 이런 놈이 있을 때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부차적 손실이라 그러고, 이 부차적 손실은 달시식에서 그 앞에 있는 텀, 속도 수두를 뺀 앞에 놈을 통틀어서 그냥 K라고 써요. K. 그래서 K, 그래서 손실계수. 우리 F, D분의 L, 2G분의 U의 제곱인데, 되죠? 요 놈은 똑같아요. 요 놈은 똑같은데, 요 앞에 있는 놈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잖아. 이거 쓸 거야, 이거 쓸 거야. D를. 이 되죠? L을, 이거 줄자로 다 잴 거야, 어떡할 거야? L 계산할 수가 없잖아. D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그냥 K라고 써요. 그냥 K라고. K를 손실계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부차적 손실이라 그럽니다. 좀 쉬었다가 문제 풀면서 이 개념이 뭔지를 설명하도록 할게요.